우연히 찾아온 보험 설계사와 만난 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은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내의 불륜 내용을 들어준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전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중견기업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결혼한 지는 8년 차였습니다. 아내와는 맞선으로 만났어요. 당시 35이었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을 보게 됐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아내는 참 단정하고 깔끔해 보였어요. 말투도 부드러웠고 웃는 모습도 예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문준호입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고 성격도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서로 마음에 들어 하셨고 우린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이어갔죠. 준호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수진 씨는요?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주말엔 집에서 여러 가지 요리 만들어 보곤 해요. 와, 멋지네요. 전 요리는 정말 못하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끝에 우린 결혼을 결심했죠. 사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딱히 나쁜 점도 없었고 나이도 있으니 결혼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저만 혼자 있을 순 없잖아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수진 씨도 꼼꼼하게 준비하는 타입이라 큰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수진 씨 회사 근처에 전세로 얻었어요. 28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신혼부부가 살기엔 적당한 크기였죠. 여보, 여기 가구 이렇게 배치하는 거 어때? 좋아.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잘 모르니까. 그럼 소파는 여기, TV는 저기에 놓을게. 수진 씨는 집 꾸미는데 소질이 있었어요. 인테리어부터 소품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배치하니 정말 예쁜 신혼집이 완성됐습니다. 결혼 초반엔 나름 괜찮았어요. 아내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줬고 전 되도록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을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엔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곤 했죠.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파스타 어때? 내가 만들어줄게. 오, 좋지. 당신 파스타 진짜 맛있잖아. 수진 씨는 정말 요리를 잘했어요. 주말마다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고 전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는 평화롭게 지냈어요. 큰 다툼도 없었고 서로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2년 차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준호 씨, 딸이야. 우리 딸이 태어났어. 정말? 산모랑 아기 다 괜찮아? 응, 다 건강해. 처음 딸아이를 봤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작고 빨갛게 생긴 아기가 제 손가락을 꽉 쥐던 순간 전 아빠가 됐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여보, 이름 뭐로 할까? 서연이 어때? 서쪽 서의 고을연. 좋아. 문서연. 예쁜 이름이다. 딸 서연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집은 더 활기차졌어요. 밤마다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수진이는 육아휴직을 냈고
전 퇴근 후엔 최대한 빨리 집에 와서 아내를 도왔어요. 준호 씨,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랬어. 서연이는? 오늘 100일 맞은 거 알지? 엄청 귀엽게 웃더라. 아, 맞다. 100일 사진 찍어야 하는데. 응, 이번 주말에 스튜디오 예약했어. 그렇게 우린 평범한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결혼 4년 차엔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수진 씨는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여보, 회사 그만둬도 괜찮겠어? 우리 돈 벌어야 하는데. 괜찮아. 당신 벌이로도 충분해. 그리고 애들이 어릴 땐 엄마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 알았어. 대신 집에서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응, 고마워. 그때까진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6년 차쯤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자꾸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탁자 위에 놔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화면이 안 보이게 놓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습관이 바뀐 건가 보다 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면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누구야? 아, 그냥 친구. 무슨 친구? 대학 때 친구. 오랜만에 연락 왔어. 얘기 좀 하고 올게. 그러곤 방문을 닫고 한참을 통화하더라고요. 나올 때 보면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런 전화가 왔고 아내는 늘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했습니다. 여보, 요즘 그 친구랑 자주 통화하네? 응? 아, 그냥 오랜만에 연락해서 얘기 좀 하는 거야. 왜? 아니, 그냥 자주 통화하는 것 같아서. 친구 사이에 자주 통화하는 게 이상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신경 쓰지 마. 그냥 친구야. 그렇게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게. 또, 지난주에도 나갔다 왔잖아. 아이,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뭐. 당신이 애들 좀 봐줘. 저녁 전엔 들어올게.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수도 있으니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오면 기분 전환도 되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갈 때마다 옷차림이 달랐어요. 평소엔 편한 옷만 입고 다니던 아내가 나갈 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나가는 거예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 응?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좀 신경 써야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완전 아줌마 됐잖아. 그래도 친구 만나는데 이렇게까지? 당신은 왜 그래? 좀 예쁘게 입고 나가면 안 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말끝을 흐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더 말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아내가 또 나갔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가져가지 못한 게 있다며 급히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전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챙겨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아내 핸드폰에서 카톡 알람이 울렸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일부가 보였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기야, 빨리 와. 기다리고 있어. 보고 싶어. 자기야?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친구가 자기야라고 부를 리 없잖아요.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순간 방에서 나온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얼른 다가와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뭐 하는 거야? 아니. 알람이 울려서. 내 핸드폰 왜 봐? 미안. 그냥 누구한테 온 건가 싶어서. 아내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애교 부리는 거야. 원래 장난 심한 애거든. 그럼 다녀올게. 애들 잘 부탁해.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그런 호칭을 쓰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자기야라는 호칭을 친구 사이에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이후로 전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몸을 돌리는 모습, 통화할 때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주말마다 나가는 모습, 전부 다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예전엔 제가 먼저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받아줬는데 요즘엔 자꾸 피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미안, 오늘 좀 피곤해. 다음에 하자. 요즘 계속 피곤하다고 하잖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그냥 육아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래. 그래도 제발 좀 이해해줘. 난 매일 애들 보느라 정신없다고. 그렇게 거절당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관계를 가졌고 그마저도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엔 서로 즐겼는데 이젠 아내가 그저 빨리 끝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그저 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하게 됐어요. 보통 7시쯤 들어가는데 그날은 5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아직 안 데려왔나 싶었는데 방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중이었어요. 전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에서 신발을 벗었기에 아내는 제가 온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응, 나도 보고 싶어. 어제 정말 좋았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어제 아내는 친구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늦게 들어왔었어요. 11시쯤 됐었죠. 다음 주 수요일? 그날 괜찮아.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바로 갈게. 걱정하지 마. 남편은 회사 갔어. 늦게 들어와. 7시 전엔 절대 안 와.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그럼 수요일에 봐. 못 기다리겠어.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해. 어제 정말 좋았어? 이건 분명히 남자친구와의 통화였어요. 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아내는 발뺌할 게 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전 조용히 현관으로 나와 신발을 신고 다시 문을 크게 열었어요. 여보, 나왔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방에서 허둥지둥 소리가 나더니 아내가 나왔어요. 벌써 왔어? 일찍 오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애들은? 아직 안 데려왔어. 6시에 데려오려고. 그래, 나 좀 일찍 퇴근했으니까 내가 데려올게. 아니, 괜찮아. 내가 데려올게. 아니야, 내가 데려올게. 당신 쉬어. 그렇게 전 아이들을 데려오러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증거를 먼저 잡아야 할까? 고민 끝에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전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아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됐어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사엔 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죠. 팀장님께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9시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10시쯤 들어갈게. 아,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 목소리가 묘하게 밝았어요. 아마 오늘 만남 때문에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전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10시쯤 아내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서 차를 세워두고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30분쯤 지나자 아내가 다시 나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빨간색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나오는 걸 보니 확실히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게 맞았어요. 머리도 새로 손질한 것 같았고 향수 냄새까지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아내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전 한 칸 뒤에 타서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보며 연신 웃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아내는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런치 코스가 1인당 7만 원이 넘는 비싼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레스토랑 앞에서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전 건너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꽤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뭔가 전문직 종사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내 허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아내도 웃으며 그 남자에게 몸을 기대더니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아내 볼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전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계속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8년을 함께 산 아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저런 짓을 하고 있다니. 1시간 반쯤 지나자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어요. 남자가 아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아내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도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거기서 헤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옆 호텔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8년, 두 아이의 엄마가 대낮에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다니. 전 호텔 입구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또렷하게 담았어요. 그리고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왔어요. 아까보다 더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더니 뭔가를 속삭였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장면까지 전부 사진으로 남겼어요. 두 사람은 지하철역 앞에서 아쉬운 듯 한참을 포옹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아내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집에 가서 증거를 들이대야 하나?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결국 전 그날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회사로 가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회사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소주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시발.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눈물이 났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엔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여보, 저녁 먹었어? 일 끝났어? 애들이 아빠 보고 싶대. 언제 와? 태연하게 문자를 보내는 아내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랑 호텔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니. 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보니 아내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 쌓여 있었고요. 여보, 왜 전화 안 받아? 걱정되잖아. 어디야? 무슨 일 있어? 제발 전화 좀 해줘. 진짜 걱정된다고.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디야? 나 회사야. 어제 일 끝나고 야근하다가 회사에서 잤어. 뭐? 왜 말도 안 하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어. 그래도 문자라도 하지. 진짜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 아내 목소리엔 진짜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응, 미안.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혼해야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니는 회사로 한 여성분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보험 상담을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명함을 받고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분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보험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모습이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단발머리에 화장은 연하게 한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명함 하나만 받아주세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명함을 주고 가셨어요. 보니까 정민아 설계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긴 했지만 대부분 한두 번 오고 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 정민아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 근처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명함 드렸던 정민아예요. 기억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제가 커피 한 잔 샀는데 드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커피를 받아들고 보니 제 스타일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핫으로. 어떻게 제가 핫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걸 아셨어요? 아, 저번에 회사 왔을 때 직원분들 보니까 대부분 아메리카노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준비했어요. 세심하시네요. 이게 다 직업병이에요. 고객 취향 파악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정민아 씨는 밝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묘하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보험 가입 생각 없으세요? 아,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 가장이시면 더 필요하실 텐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정민아 씨는 갔어요. 다음 주에도 왔고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매번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마주쳤고 커피나 간식을 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핫초코 샀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매번 이러시면 제가 부담스러운데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면 응원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보험 가입 안 할 건데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정민아 씨는 보험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인사하고 안부 묻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요즘 회사 일은 잘 되시나요? 네, 뭐 그럭저럭요. 그건 그렇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 정말 괜찮습니다. 알았어요. 그래도 힘드시면 연락 주세요. 전 언제든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정민아 씨는 자신의 개인 번호까지 알려주고 갔어요. 며칠 후 정민아 씨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제가 샌드위치 샀는데 같이 드실래요? 저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서요. 아, 괜찮습니다. 에이, 같이 드세요. 어차피 혼자 먹을 거잖아요. 결국 전 정민아 씨와 함께 회사 근처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었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회사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됐네요. 와, 오래 하셨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가족분들은요? 결혼하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둘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들 몇 살이에요? 딸이 6살, 아들이 4살이요. 귀여운 나이네요. 사모님도 일하세요? 아니요, 전업주부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업주부라고는 하지만 실제론 바람을 피우는 아내잖아요. 정민아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부부 사이가 안 좋으세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제가 실례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요.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정민아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샌드위치를 먹으며 가끔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민아 씨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보험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됐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점심을 같이 먹었고 가끔은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민아 씨가 올 때마다 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에선 아내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고 혼자 있을 땐 온갖 생각에 괴로웠는데 정민아 씨와 있을 땐 그런 게 다 잊혀졌어요. 오늘 기분 좀 나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미나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에요. 많이 해주셨어요. 미나 씨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정민아 씨가 평소보다 좀 늦은 시간에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퇴근 시간인 6시쯤이었습니다. 아, 아직 안 가셨네요? 네. 오늘 일이 좀 밀려서요. 미나 씨는요? 저도 근처에서 미팅 끝나고 가는 길이에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제가 오늘 계약 하나 따내서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그동안 미나 씨가 커피며 점심이며 얼마나 많이 사주셨는데요. 에이, 오늘은 제가 쏘고 싶어요. 덕분에 제가 요즘 기분 좋게 일하고 있거든요. 제 덕분이요? 네, 만나러 오는 게 제 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사는 거예요. 딱. 결국 전 정민아 씨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처 일식집으로 갔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술도 한 잔씩 걸치니 분위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뭐가요? 그냥 마음이요. 저번에 힘들어 보이셨잖아요. 아, 그게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차피 미나 씨는 남이니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정민아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정말요? 네, 확실한 증거도 있어요. 그렇게 전 정민아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내의 수상한 행동들, 미행에서 찍은 사진들, 그동안 혼자 고민했던 것들. 정민아 씨는 조용히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경청해 주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있고,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할까요? 네. 지금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바람 피운 건 사모님이잖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정민아 씨의 말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사귀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 씨, 고마워요. 괜찮아요. 언제든 힘드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날 밤 정민아 씨와 2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제 고민을 털어놨는데 나중엔 정민아 씨 얘기도 듣게 됐습니다. 정민아 씨도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도박 중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참 힘들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 잘 알아요. 그래도 잘 이겨내셨네요. 뭐, 시간이 약이죠. 처음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부럽네요. 전 아직 결단을 못 내리겠어요. 당연하죠. 아이들도 있으시고. 그래도 본인 인생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요. 맞는 말씀이네요.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정민아 씨의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고 주말에도 가끔 만났어요. 처음엔 회사 근처에서 만났는데 나중엔 다른 곳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전 점점 정민아 씨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구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나 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미나 씨가 웃을 때, 얘기할 때, 걸을 때 모든 순간이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기혼자였어요. 비록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지만 법적으론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민아 씨가 퇴근 시간에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아직 안 가셨네요? 아, 네. 일이 좀 밀려서요. 미나 씨는요? 저도 근처에서 미팅 끝나고 가는 길이에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오늘 주말인데 혼자 드시기 외로우시잖아요. 그러네요. 좋아요. 그날 밤 우린 근처 포장마차에 갔어요.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아내분이랑은요? 똑같죠 뭐. 전 모르는 척하고 있고 아내는 계속 만나고 있고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쉽게 결정이 안 되네요. 그래도 이젠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정민아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나 씨의 손은 따뜻했어요. 부드럽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힘내세요. 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눈빛이, 그 목소리가,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아내에게선 이미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 씨. 별 말씀을요. 전 그냥 좋은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에요. 미나 씨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우린 한참을 손을 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뭔가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전 아이들 방에 들어가 잠든 아이들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딸아이는 제 눈을 닮았고 아들은 아내를 닮았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으시네요. 이혼 소송 진행하시면 유리하게 끝날 겁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양육권은 아이들이 엄마를 더 원하면 어떡하죠? 그건 나중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송 준비부터 하시죠. 상대방 신원도 파악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아내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전달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소송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당신이 한 짓 다 알아. 더 이상 숨기지 마.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는데? 이걸 봐. 전 핸드폰을 꺼내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아내는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변명하지 마. 다 봤어. 몇 달째 만나고 있었잖아. 수요일마다 만났지?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바로 강남으로 갔지? 어떻게 알았냐고? 미행했어. 당신이 그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다고.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결혼하고 애까지 둘이나 낳고서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 그게 바람필 이유가 돼? 대화로 풀면 되지. 왜 다른 남자를 만나? 당신은 날 사랑한 적이 없잖아. 뭐? 우린 처음부터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그냥 나이 차서 결혼한 거였잖아. 난 늘 외로웠어. 그래서 바람을 피워? 그게 말이 돼?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전 더 이상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하자.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안 돼.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내가 바람 피우면서 애들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엄마야. 애들은 엄마가 필요하다고. 그런 건 법정에서 정하겠지. 그렇게 전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아내가 울며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준호 씨,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나 친구 집에 갈 거야.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뭐? 친구 누구? 알 필요 없어. 가서 며칠 있을 거야. 전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민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아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지금 갈 곳이 없는데 혹시 며칠만 미나 씨 집에 있어도 될까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내한테 이혼 통보했어요. 집에 있기 힘들어서요. 아, 그러셨구나. 네, 오세요. 주소 보낼게요. 그렇게 전 정민아 씨 집으로 갔습니다.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집이었어요. 힘드셨죠? 일단 씻고 쉬세요. 고마워요, 미나 씨. 샤워를 하고 나오니 미나 씨가 라면을 끓여놨더라고요. 많이 드세요. 힘드실 텐데 뭐라도 드셔야죠. 고마워요. 라면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미나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래요.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전 미나 씨 집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미나 씨가 나왔습니다.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저도 그래요. 걱정돼서요. 미나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전 미나 씨가 좋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미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저도 좋아해요. 그 순간 전 미나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미나 씨도 제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잠시 후 떨어져 마주본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일지도 몰랐어요. 아내와는 이런 떨림이 없었으니까요. 입술이 떨어지고 우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나야.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그날 밤 우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미나의 방으로 들어가 하나가 됐어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미나의 몸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서로를 안고 키스를 나누며 우린 천천히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준호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나야. 그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아내와의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고 아내도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6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됐고 위자료는 제가 받기로 했으며 양육권은 공동으로 하되 아이들이 주로 저와 지내기로 결정됐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전 미나와 함께 지냈어요. 주말엔 아이들을 데리고 미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미나 이모 좋아. 딸아이가 미나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너희들 좋아.
미나가 아이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겠다고. 이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나와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하고 우린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뭐가요? 내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준호 씨가 제 인생에 와주셔서. 미나야, 우리 결혼하자. 네, 결혼하고 싶어.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네, 좋아요. 저도 준호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우린 다시 한번 뜨겁게 입맞춤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석양을 바라보며 우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우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미나가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이게 꿈은 아니겠죠? 꿈이 아니야. 우리 함께 있잖아. 미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전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고. 아내의 불륜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결국엔 미나를 만나게 해줬으니까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전 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요. 6개월 후 우린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올 때 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랑합니다, 미나 씨.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주례 없이 우리끼리 서약을 했습니다. 전 미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전 준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린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 미나는 건강한 여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전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나야, 고생했어. 괜찮아. 우리 딸 정말 예쁘지? 응, 정말 예뻐. 미나 닮아서. 아니야, 준호 닮아서 예쁜 거야. 우린 웃으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시작된 이혼, 그리고 미나와의 만남. 만약 그 보험 설계사가 제 회사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미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결국엔 최고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전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미나, 새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하고 소중해요.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나중엔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